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아이고 요즘 수고 많으신데.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립니다. 저 끝에 항상 힘찬 변호사 우리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와우. 오늘 새싹 같아요. 아니, 어제 이쁘시다. 초록색으로 인기를 끌으셨길래 한번. 아 그래요? 네. 아니 고무적이에요. 지금 김태발 씨 이름을 아는 분이 계셔요. 오, 예, 여기 좋아요. 저 문자 많이 올라가고 팀으로 장소팔 고춘자 이거 하면 안 될까? 아, 나 너 그런 거 너무 좋아. 같이 한번 해요. 잠깐만 좋아요. 계세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 소개도 안 했네. 힘자로 시작하는 거야. 네. 김태발 씨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예, 힘든 작곡가 김태발 씨. 안녕하세요, 김태환입니다. 깨어있는 단단합니다. 아, 좋네 아주. 아주 딴따라. 힘들게 보이잖아, 사람이. 네, 많이 힘듭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요즘 있는 힘을 다하는 의원. 전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아주 고혈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기자 여러분들이 그냥 의원님한테 전화해서 얼마나 뭘 내놓으라고 그냥 닥달을 하는지 아주 내가 아주 그냥 가루가 될 지경이야. 이럴 때는 살점을 내줘야 돼. 왜냐면 아니 끝을 그래서 난 봐야지. 우리가. 최대한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최대한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기 아주 그냥 피로가 얼굴에 네. 많으셔요. 아 그래요? 내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원래 얼굴이 맛이 갔어요. 아니야. 맛이 살점은 가긴. 많이 내드렸는데 100점은 조금 남아 계시네요. 네. 쪽은 지금 식사하고 막 들어오셨고. 뜯어 먹으려면 이런 걸 뜯어 받아주니까 좋다. 그럼요. 우리 김태발 씨는 어저께 방송 처음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어저께 또 그 되게 감개무량했죠. 왜냐하면 또 저희 댓글팀들이 쫙 이렇게 저를 이렇게 축하한다고 이렇게. 당신도 댓글팀 운영하고 있어? 저도 나름 댓글팀 있어요. 뭐 요즘- 남들 다 있는데 뭐 개나 소나 있는데 뭐 저는 뭐 없겠어요. 한 20분이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일자 눌러달라고 그랬더니 마구 누르시더라고요. 막 누르셨어요. 예. 이사님들이. 저도 댓글팀이 있다. 그러게요. 예,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요새 저 화제가 되는 사진이 한 장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우리 연합뉴스에서 하와이 방문한 대통령 부부 사진을 올렸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교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이 무성하고 오늘 보니까 뭐 인기 검색 1위 기사로 올라가 있던데 일단 PD 사진 좀 우리 김 PD 사진 좀 한번 요 사진인데 이쁘시고 왜 우리 대통령 쩍벌 하시고 계시는데 저 사진이 저 사진을 교체했다고요? 교체된. 이게 교체된 사진이네요. 그러면 교체된. 그래요? 그러면 교체되기 원래 전에는 사진. 어떤 사진이었는데 그래요? 한번 교체되기 전 사진 좀. 웃지 않고 있는 사진. 네, 어떤 사진? 이 사진 괜찮은데 왜? 저거 확대하면은 저때 얼굴 표정이 표정이 안 그래요? 좋아요. 표정이. PD, 우리 김 PD 확대 사진 있어요? 야, 교체하길 잘했네. 저거는 나 같아도 교체해달라 하겠다. 그럼. 아니 뭘 교체해달라고 저렇게 나오면은 저는 하죠 당연히. 아니, 아니면 근데 알아서 교체하든가. 연합뉴스에서는 뭐 교체해달라고 뭐 얘기한 게 아니다. 우리가 보니까 사진이 조금 아니 두 좀 팀이 그래서. 얘기죠. 두 팀이 서로 다르게. 뭐라고요? 어떻게? 전략팀인가 거기서는 우리가 바쁘게 하다 보니 저런 사진이 나가서 이렇게 요청이 와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죠. 네, 그 국회 김민전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 요전에 입 벌리고 자다 찍혔어요. 그래.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필리버스터 할 본인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냐 하면은 평소에 우아함으로 방송 데뷔를 해가지고 한때 그 출연 섭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 힘으로 정치인이 됐다고 봤는데 어느 날 자기 이름 막 검색한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이러고 있거든. 그때 이 자아가 무너지는데 어느 정도 충격이냐 하면 그 순간 이후로
필리버스터 때 밤 꼬박 새도록 눈 동그랗게 떼고 부동조사로 모든 필리버스터를 다 들었대. 그렇게 해야지 원래. 그러니까 그걸 만회를 조금이라도 해보려. 그러니까 하려고. 그때 우리 같은 경우는 에이 재수없게 사진 찍혔네. 에이 하고 말아요. 예. 그리고 소주 예, 한 잔 먹으면 난 그렇지. 잃어버려. 잃어버리지. 한푼 내가 뭐 찍힐 수도 있고 뭐 그러는 거지. 그리고 저기 뭐야 좀 얻어맞고 말지 뭐 이래고 마는데 예. 그게 아니야. 완전히 무너져. 완전히 사람이. 그런데 지금 저런 경우도 그런 거예요. 저게 저 김 여사 본인한테는 상당한 심적 타격이 가는 거라고 저게. 아니 근데 뭐 외압이 아니래잖아요. 본인이 거기서 그래서 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더 이제 추측이 막 난무하고. 네. 근데 그럴 것이 여태까지 뭐 우리 저 김 여사 사건 뭐 논란되는 방송 뭐 이런 거 올리면 바로 뭐 법정 제재 들어오고 뭐 그랬었기 때문에 소뚜껑 보고 놀랬던 거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알아서 긴기요? 응, 알아서 그랬던 왜? 거지. 무서워. 무서워서 바꾼 아니 거야. 무서워 못 싸게 싸죠. 대한민국이 온통 여사판이요 그냥.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전당대회도 여사판. 그래. 최상병 또 사건도 이 여사판. 여사판. 아주 여사판. 뭐 온통 그냥 그 기사밖에 없어요. 예. 어차피 그때 녹취록에 나왔었잖아요. 7시간 녹취록에 알아서들 다 해준다. 내가 말할 필요도 없다. 대통령 권위란 그런 것이다. 이번에 그런 건데 사실 네. 저는 이번 사진 논란은 그래도 그냥 그렇게 바꿔주는 게 낫지 않았나. 예, 예. 왜냐하면 대통령 부부가 하와이 주지사랑 대화를 나누는 게 전 세계적인 사실은 그런 근데 공적인 사진이니까. 그러면 처음에 봤던 바꿔준 사진에는 우리 대통령이 쩍벌하고 서 계신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참 그거, 대통령이 바로 그거죠. 더 잘 나와야죠. 역시 훌륭하세요. 아니, 항상 네. 보면은 대통령이 못 나오고 그 여사가 잘 나온 사진 있고 그래. 대통령이 잘 나오고 여사가 못 나온 사진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우선순위가 대통령은 저리 가 있고 항상 여사를 위주로. 아, 여태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건 좀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거에 마음이 넓은가 보지 뭐. 바지가 너무 바지가 주름이 너무 많이 잡히시고 이렇게 그랬어요. 쩍 벌리셨다. 근데 두 번째 사진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두 번째 사진에 번째 사진은 솔직히 뭐하러 보세요. 봐? 그 사진이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바뀐 사진. 바뀐 사진에 대통령이 뭐 그렇게 멋있어요? 저 자세는 보면은 아니 그러니까 저거 별로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 사진이 쩍벌 사진이란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 여사는 잘 나왔을지 모르지만 우리 대통령이 저 포즈가 뭡니까 저게? 그러니까요. 네. 저게 무슨 진짜 바지 너무 이상해요. 저 바지에 뭐가 들었나? 아니 바지가 너무 이상하네. 자, 다 첫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통위원장 하시겠다는 이진숙 씨. 네. 그 좌파 영화, 좌파 연예인을 단정지어서 화면에 띄워놓고 재작년에 어디 가서 강의를 하셨던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네. 준비해봤는데요. 네. MBC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22년 자유민주당이 주최하는 한 행사의 강연자로 나서서 문화 권력도 좌파 쪽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는 특정 영화들과 연예인들을 좌파, 우파로 분류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문화 권력도 좌파 쪽으로 되어가고 있죠. 라고 아주 기막힙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좌파 성향의 영화를 만들면은 히트 친다. 그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의 DNA에 스며든다라고 주장도 했는데 이 후보자가 좌파로 분류한 영화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택시 운전사 보셨죠? 택시 운전사. 그게 왜 좌파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무슨 좌파? 친일파 암살 작전을 다룬 암살. 아니 친일파를 암살하는 영화인데 그게 무슨 좌파야? 네. 그리고 재벌가의 비리에 맞선 형사의 활약을 그린 베테랑. 이런 영화들을 다 좌파 영화로 본 분류해가지고. 사람들도 다 좌파라는 얘기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여기서 2020년에 아카데미상 사관왕을 수상한 네. 기생충. 봉준호. 세계가 인정한 영화 봉준호 아닙니까? 감독. 그것도 좌파 영화. 그리고 봉준호 감독 영화는 다 좌파예요. 괴물, 설국열차. 아이고야. 다 좌파입니다. 봉준호는 좌파예요, 완전히. 좌파 덩어리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후보자는 이어가지고 연예계도 좌파 편중이다라는 강연자를 제시하면서 다수의 연예인을 꼽았는데 어머 여기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뭐 나와요? 어머니 좀 마음 이렇게 마음을 좀 내가 다듬으시고. 엄마야? 예, 예. 어머니. 난 그게 나이가 나보다 혹시 속이는 거 아니야? 나이 나. 이따 따로 그건 까요. 아, 예. 그래요? 그가 꼽은 좌파 연예인은 김재동, 김미화,
왜 아니겠어? 김미화 그리고 들어가. 강성범, 노정열, 정우성, 권혜요, 어우. 안치환, 김규리, 유명한 문소리 사람 다 등등 들어갔네. 엄청 많은데요. 아까 이 영화의 이 베테랑 영화의 그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누구죠? 그 유명한 배우? 황정민 씨. 그리고 근데 이분들이 우파 영화라고 한 거는 국제시장이 있어요. 거기에도 황정민 씨 나오거든요. 그래서 황정민 그럼 씨. 황정민은 양파야? 아니, 어디 파야 도대체? 양파라는 거지, 양파. 그래도 우리 개그맨들은 네. 어디다 내놔도 뒤지질 않아요. 4명이나 들어가 있네, 좌파로. 오늘 강성범 씨하고 방송하다 왔는데 나 네. 오늘 좌파 연예인하고 2번이나 저기 떠 있네, 예. 네. 김미화.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서승만 씨 이름이 없네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서승만 씨는 아 근데 저 이제- 사진이 지금 네. 보면은 저게 무슨 주민등록증에 얼굴만 바뀐 것 같아요. 김미화 얼굴만. 아이고야. 정우성 씨가 왜 좌파냐라고 봤더니 그 세월호 다큐 그날 바다에 나레이션을 했다. 이런 이유로 좌파라는 거예요. 어? 그래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하긴 이러냐. 뭐 또 정우성 씨는 그 세계 난민 그 홍보대사잖아요. 난민 유니세프. 정책 유니세프 네. 그걸로 또 한때는 모진 매질을 당했고 이번에는 또 세월호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고. 아니 그 정우성 씨가 하면은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싫은 거지. 자꾸 국민들이 세월호 얘기하고 떠올리고 추모하고 애처로워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자체가 싫은 거야. 네. 만약에 우리 김태발 씨가 나레이션 한다 그러면 그냥 추천하지. 그럼 많은 뭐야. 사람들이 또 저를 또 그렇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발언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들을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택시 운전사, 그래. 정말 얼마나 태극기 좋아. 휘날리며 네. 또 남산의 부장들, 1987, 서울의 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이진숙 후보자가 뽑은 대표적인 좌파 영화잖아요. 이런 거 많이 봐주세요 오히려. 그리고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영화들이 다 흥행에 성공했는데 예. 그걸 보고서 뭐 좌파가 만들면 성공한다, 좌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왜 그게 성공했는지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지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태극기 휘날리며가 우파 영화라 그러는데 그럼 그 영화 보시는 분들이 그 슬픈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아 너무 불쌍해. 형 왜 지금 왔어? 그래. 그럼 보는 분들이 아 그래 우파구나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좌파 우파 나누려고 한 건데 그렇죠. 나는 우리 이 문화예술하는 분들한테 이건 상당히 큰 타격을 주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여기 그 우파가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 그걸 화면까지 준비를 해서 명단까지 준비를 해서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문화예술인들이 그동안 블랙리스트니 이명박 박근혜 네. 시절에 네. 그다음에 뭐 무슨 민간인 사찰이니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같이 자기하고 밥 먹던 동료를 그걸 띄워놓고 거기 가서 자기 살겠다고 거기서 좌파니 우파니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 문소리 씨가 왜 좌파입니까? 문소리 씨 청룡영화제에서 그때 이태원 참사 당일날에 자기 동료 잃어서 그거 추모하느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이유로 좌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 얘기했다고. 아니 진상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됐습니까 여태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얘기하고 동료도 추모를 못합니까? 네, 이거는 정말 그 청문회 가서 이제 곧 청문회 열린다면서요. 네네. 얘기하신다는데 제가 잘 보겠습니다. 이진숙 씨. 그래서 예. 방통위원장하고 그 간사가 엄청나게 지금 여기에 사활을 걸었어요. 최민희 위원장하고 김현 의원하고 전부 다 이진숙 씨를 어떻게 좀 진실 발견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들 머리를 싸매고 있고 심심한 여행가님께서 거참 팔을 좋아하는 정권이네요. 이 정권은. 네. 그놈의 반응 진짜. 대파 좌파 대통령은 우파. 대파야 진짜. 대통령이니까 대파. 대파. 야, 괜찮네. 그렇습니다. 아, 참. 그런데 더- 본인이 들어갔다는 네.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좋았어요. 덕분에 오래간만에 MBC 뉴스에 출연했어요. 제가 MBC 출연 그렇군요. 못하다가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켜보겠습니다. 청문회. 예, 그것이 명예훼손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이명박 또 원세훈 네. 이런 분들이 지금 그 연예인들 또는 문화예술인들 블랙리스트 올리셔가지고 1심 판결 얼마 전 몇 달 전에 났습니다. 네. 예, 각각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 재판에 참여하셨거든요. 네. 각
그러니까 1인당 각 두 분이 500만 원씩 손해배상 해라.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재판 항소 중인데 예. 또 이런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분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방통위원장 만약에 되면 어차피 이제 되시지. 청문회에서 하더라도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되지. 그리고 나면 또 블랙리스트가 계속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사실 좀 걱정스러워요. 아니 그렇게 단정 유인촌 씨 장관에다가 방통위원장은 지금 이진숙이다. 그러면 사실은 연예계든 뭐 문화계든 뭐 평론계든 어디든 방송이 더 이상 못 나가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못 나가는 건 좋아요. 아니 우리가 뭐 생계 유지가 안 되잖아. 아니 그렇지 비굴한 밥은 먹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생계 유지가 안 되더라도 지금 이분도 아니, 저는 먹고 그렇잖아요. 싶어요. 비굴하게라도 좀 먹어야 돼요. 절로 저는 좀. 비켜요. 아니 그래도 해줘요. 왜 그래?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 밥을 먹어야지. 아니, 가명으로 그런데- 나가면 안 돼요, 저?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상처가 많은 문화예술인에게 다시 이마에 좋은 글씨를 찍는다? 거기에 선봉 앞서서 이렇게 한 분이 방통위원장이 된다? 물론 되시겠죠. 예. 그러나 점점점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왜 이렇게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는지 난 정말 이유를 모르겠네. 이유를 학습이 안 되나? 그러니까 뭐 3, 40년 지나서 좀 까먹을 만 하면 하든지 정말로 하고 싶으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좌파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저는 그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뭐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는 양분돼서 많은 자꾸 분들이 이간질 시키는 게 평하잖아요. 나쁜 거죠. 네, 네. 그렇게 평하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무슨 정치에 진짜 그야말로 제가 뭐 국회의원하고 뛰어들어서 좌파라고 이야기 들으면 그거 뭐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규정 짓는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그냥 그러니까 좌파는 나쁜 사람이다 나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행을 했잖아요. 행사에 못 가게 해라. 그다음에 뭐 방송 못 광고 나오게 해라. 못하게 해라. 방송 잘라라. 뭐 이런 것들이 문서로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우리 후배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저하고는 한솥밥 먹던 분인데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이진숙 씨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합니까? 저는 강의 가더라도 친한 분이고 같이 MBC에서 일했던 분이니까 좋은 이야기 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제가 그 노영희 변호사를 이렇게 친한데 어디 가서 제가 까면 안 되지. 나 살라고. 나 살려고. 그러면 안 되지. 노영희 변호사 막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안 그러죠. 인간성이란 말이에요. 인간성. 그렇죠. 예. 근데 면에서 그러거나 합니다. 말거나 예. 이분이 그렇게 노력해서 결과적으로는 방통위원장 후보까지 됐으니 앞으로 또 이런 행동을 따라할 사람들도 좀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분이 방통위원장이 되시더라도 그 앞에 상황이 되풀이되는 거는 뭐 불보듯이 뻔한 그래서 거 아니에요? 탄핵을 지금 만약에 지금 방통위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차피 대통령이 청문회에 뭐 보고서가 나오든 안 나오든 무조건 임명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탄핵을 다시 준비할 거다. 그러면 또 이제 그 사람 또 그만두고 또 나가겠지. 그렇죠. 그게 반복이 되겠지. 그렇지. 이제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대통령에게까지 사실은 위험이 더 저는 닥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임명한 게 결국 대통령인데 똑같은 식으로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수명이 오히려 단축될 수도 있어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진짜 한 번 딱 터진다. 더 이상 못 참는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얘기는 이 정도로 넘어가시죠. 네, 넘어가야 됩니다. 네. 자, 오늘 그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야, 경북 경찰청에서 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야, 입이 10개라도 뭐 할 말이 없는 분들 같은데 예.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경북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조직입니다. 그래. 외부 인사들. 예, 제가 이런 사례를 봤죠. 이해람 중사가 3년 전에 사망했을 때 제가 국방부에 들어가 혁신위원회 참여도 했고 그때 이제 수사심의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피해자, 희생자 유족 측의 변호인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제가 분과위원으로 그분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저야 위원장이고. 그래서 그 수사심의회 이야기와 그 문제점을 상세히 듣고 우리가 사법정책을 권고안을 짜는데 많이 참고했습니다. 네. 원래 수사심의회는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성이 담보되는 말하자면 공개와 투명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경북경찰청의 이 정체불명의 이 수사심의회는 왜 만들었고 누가 참여했고 어떤 논의가 됐는지 전혀 몰라요. 단지 경찰이 이런 어떤 엉터리 수사 발표를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장치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경북경찰청의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지금 녹취록 파문에 가려서 그렇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뭐 제가. 영상 자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예. 아니 우선 십수명의 피의자들이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변호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여단장 한 명이 약간 회색지대에 있었거든요. 네. 10명 정도가 전부 사단장의 책임이 있고 명령받고 했다 아니, 그랬는데 그래놓고 여단장 혼자 뒤통수 맞았잖아요. 여단장은 뒤통수 맞았어요. 자기는 오히려 도와줬는데 자기 혼자 책임 다 뒤집어 썼잖아요. 예. 얼마나 그러니까 황당해. 이게 대다수 피의자들의 진술과 상반된 수사 결론이 나왔고 그 상반된 수사 결론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설명이 안 되니까 중간에 정체불명의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떡하니 생겨가지고 이걸 무슨 검토를 했다는데 이걸 갖다가 명단이 누군지 뭔 얘기를 했는지를 못 밝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이런 수사심의회는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사회적 관심이 네, 있는 네. 이런 큰 사건에. 김종민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오늘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했던 사람은 조사했던 사람은 다 한 번씩 만나봐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일반 병사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 사람들이 이거 다 경험했고 전역 한 병사는 살아있는 권력하고 이해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야 됐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예. 이 병사들이 사단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가 전역하자마자.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다가 이번 경찰청에서 이런 수사 결론을 내리는데 제일 황당한 부분이 임성근 사단장의 말을 거의 받아쓰기를 하면서 모든 작전 통제는 육군 54단장 걔가 다 했어. 나는 통제권 없는 지휘관이야.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게 채택이 됐는데 그러면 54단장한테 불러가지고 아니 해병대 사단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이요? 그래. 그때 지휘했어요? 그러면 그렇죠. 육군 사단장 입장에서 이건 무슨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야? 나는 비가 많이 와서 병력 다 철수하라 그러고 와버렸는데 이미 끝났잖아요. 작전은. 욕을 하는데 그런데 지들이 남아서 했는데 내가 무슨 작전 통제래?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진술 한 장은 받아놨어야 될 거 아니냐고. 못하게 다 막은 거예요, 이게. 그런 진술 나올까 그러면 봐 내가 아까 수사심의위원회라면 야, 여기 한쪽 주장이 A가 이렇게 했으면 상반된 주장을 할 뻔 B는 진술을 받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아니 게다가 없어요. 그 육군 54단장이 원래 총책임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밑에가 7여단장이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4단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송치도 안 하고 그다음에 7여단장만 지금 이제 송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과론적으로는 그 54단장이 너무 광범위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책임질 게 아니다. 그 밑에서 실제 일한 걔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지휘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 얘기해놓고 그 지휘자는 또 내버려 두고 그 밑에 사람을 또 이번에 또 지금 송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화가 나는 게 그 예전에 정권들 뭐 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고 뭔가 사회적으로 어떤 참사나 속상한 일들이 생기면은 도의적으로 좀 책임을 지잖아요. 내가 옳고 그르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도의적으로 그래도 내가 높은 자리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번에는 뭐 도의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부터 해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분이 하나도 안 계신 거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이거?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렇죠. 뭐 바랄 걸 바르셔야지 이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어. 아이고. 그래서 거기 왜 어저께 뭐 하루 종일 화제였었잖아요. 저희도 잠깐 다뤘는데 대통령이 그 행정 안전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게 응? 16글자. 그래 한 줄로 그게 가능하냐고요. 대비 잘해라잖아. 공문 나간 거. 네, 공문 나간 게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공문이 나갑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지난번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지시했는지가 그냥 따박따박 다 나왔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니 무슨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 그건 밑에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답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 정도 포괄적으로 대답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 사실 이제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면 다 알아서 거기다가 원래는 대통령이 한마디 지시하면 거기에 공무원들이 뭐 좀 이렇게 알아서 뭐 해주는 그런 팀들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말을 좀 덧붙이고 마사지를 대통령께서 해야죠. 그렇지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그런 호우 대비를 해서 어디에는 뭐 산사태를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 산사태 대비를 네네. 해라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무원들도 일을 아예 안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그렇게 한마디 장마의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해라. 그게 무슨 그랬더니 대비책이에요. 거기 가로 열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상민 장관 얘기는. 근데 작년에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실은 제대로 뭘 대비한 게 하나도 없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도 사실은 자기도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자기도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비하라고 말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지. 아니 근데 조금만 따뜻한 가슴이 있으면 왜 그거를 모를까? 아니 지금 최상병 이 사망 사고도 폭우 때 군인들이 그 물이 넘치고 범람하고 여기가 숲인지 도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잖아요. 사고고. 네. 그랬으면 더욱 더 말이라든지 뭐 이런 문구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더 신경 써서 할 텐데 따뜻한 가슴이 없으신 거지. 그냥 막 응? 그런데 따뜻한 가슴을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노력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미.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막에 그러니까요. 갑자기 오아시스가 생기겠습니까, 그게. 그런 것들은 인간의 공감, 연민, 이런 걸 통해가지고 좀 어떤 조금 보편주의적 인식이 있는 사람한테 가능한 건데.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게 보편적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 그러는데 이 자기가 만든 대통령 상이 있고 그 안에 갇혀 있으시니까 밖으로 나오질 못해요, 이분이.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색해야 한다고. 아, 내가 어떻게 저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악수하고 말이야. 서로 말 잘해보자. 아, 나 못해 그런 거. 일단 두 가지가 그래. 문제야 이분은. 일단 공감 능력이 내가 보기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권위주의가 너무 이제 쩔으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뭔가 구체적으로 저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해주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되면 내 위신이 좀 깎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평생 수사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죠. 이제 갑의 위치에서 항상 상대방은 피의자고 항상 나쁜 사람이고 항상 내가 정이고 그게 사실은 오랫동안 그분의 인생이 사실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수많은 검사님들 안 그런 사람들도 사실 되게 많은데 네. 이분은 특히 특수부 수사 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 특수부에서는 내가 만든 틀이 이게 진리고 내가 사건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면 이게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나보다 높은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가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얘네는 내 앞에서 설설 기는 사람들이야. 이게 이제 평생 몸에 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최고고 자기의 모든 가치가 우선이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그렇고 국민들아 미안해 이게 힘들구나. 미안한 마음이 안 드는 거겠지.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문자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 마음 하나님께서도 이게 그 뭐 공감 능력은 타고난 거다. 라고 타고도 얘기를- 나지만 학습도 예. 되겠죠. 그러니까 이길만 씨하고 또 다른 분들 그러죠. 각자 도생. 네. 각자 도생하면 안 되잖아. 저것보다 예. 각자 도생. 제가 오늘 김종대 의원님 기다렸는데 네. 앞 프로그램도 하시고 뒤 프로그램도 하고 하도 힘드신 것 같아서 핫하시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끌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중간에 부담되게. 광고 하나 네. 가고 그다음 바로 우리 김종대 의원님하고 핫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광고 주세요.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워.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려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3초 만에 결정내고 비교해보세요.
예, 잘 들으셨죠? 광고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자, 김종대 의원님. 네. 이종호 씨가 지금 연일 화제잖아요. 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신문에 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워낙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압축적으로 시청자들께서 눈여겨보실 예, 사항만 예.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이 녹취록이 거의 뭐 정권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지금 심각한 타격으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지금 예, 진행이 되고 있다. 얼마나 급했는지 녹취록이 나왔으면 이걸 갖다가 휴대폰을 보면 내가 진짜 그때 전화를 했나? 뭘 어쨌나? 이래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입장을 어떻게 정할까? 뭐 이러고 입장을 낼 법도 한데 이종호 씨의 경우에는 제가 그 한 10여 차례 통화가 됐다는 걸 내역을 전부 검토를 해보니까 네. 본인이 제보자한테 압도적으로 전화를 전화를 많이 많이 했어요. 하죠. 예, 예. 그런데 전화를 받기만 했지 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하더라고. 아, 기록에 다 나오는데 본인이 더 많이 했거든. 밥 먹자고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정도 사실 정리를 할 여유도 없이 우당탕탕탕 저러는 거 보면 어지간히 급했구나. 됐다. 어지간히 급했구나. 그리고 대통령실, 임성근 사단장, 이종호 씨. 지금 뭐 그러고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다 헛소리입니다, 저거. 그러니까 8월 2일 날 자기는 저 사표 수리한 게 반려돼서 그 원상 정상 근무를 했는데 뭔 8월 9일 날 저기 구명 로비냐. 그 전에 다 끝났는데 8월 9일이 뭔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이 조사본부에 사건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저기 뭐야 재검토가 들어갈 때입니다. 이때가 네. 로비를 안 하면 그래, 언제 언제 로비를 하라는 로비래. 얘기야? 맞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오는 논리들을 보면은 지금 어지간히 급했구나 하는 게 거의 비상사태인데 저 전당대회 지금 저 여사 문자 논란하고 이게 시너지로 이렇게 가지고 레프트 훅, 라이트 훅 한쪽은 문자 논란, 한쪽은 로비설. 아니 이게 되나 놓으니까 이제 거의 뭐 저 이걸 좀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다 나서 그냥 무조건. 그런데 다 헛소리요 이게. 뭐가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은 짜집게 했다고 얘기를 하냐. 진짜 자기 이야기를. 근데 그 변호사는 아니다. 이게 그 원문 그대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 원문 그대로다가서 이제 그것도 이제 얘기가 안 되니까 내가 허풍 떨었다. 내가 저 실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요. 나올 좀 줄 센 척하려고. 알았잖아. 아니 그런데 내가 보기엔 너무 논리적이고 친밀하시고 판단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미리 어떻게 알았어? 어? 미리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가. 내가? 아니. 거기가? 그러니까 판단력이 아니 허풍을 떨었다면 뭔 재료가 있어야 허풍을 떠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게 너무 그건 많잖아. 뭐냐면은 저 뭐 국방장관 갈린다. 그러니까 2달 후에 진짜 걸려. 그러니까. 나같이 군사 문제만 30년 바라봤던 사람도 감히 범접하기조차 어려운 새로운 신공이요. 이건 천공하고 건진을 합쳐도 이런 신공 아니야. 천공이 속상해하겠는데요. 자기는 조금 몇 개월 앞을 볼 저 건데. 보니까 나보다 센 놈이 나왔어. 2, 3일 아니까. 예, 이런 것도 그리고, 그렇고. 도이치 저 도이치라네. 저기 3부 체크하고 네. 있어. 이럴 때 저게 뭔 소린가 그거 했잖아요. 소름 끼쳤어요. 나흘 뒤에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이 딱 발표돼가지고 그래 막 3부 주가가 토건 막. 주가가 그날부터 그러니까. 천정을 뚫어요. 이래가지고 8월까지 가. 그거 그러면 외에 또 딴 것도 있다며. 딴 거? 딴 회사. 있어요. 그것도 뭐 아이사, 네, 엘사라고 네. 제가 표현했죠. 그러고 저기 뭐냐, 그 내년에 해병대에서 사성장군 나온다고 발표할 거다. 그게 내년이 올해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4월이 되니까 진짜 발표가 나와. 그 사람이 대통령이네. 네. 대통령만이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게 왜 상황은. 허풍입니까? 그게 왜 허풍이야 진짜. 아니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은 범접도 못할 이 놀라운 신공. 그러니까 천공이 양지에서 죽비처럼 내리치는 신공이라면 이종호 씨는 음지에서 은밀하게 확산하는 내공이에요. 이게 이런 어떤 그 저기
훌륭하신 분들이 왜 갑자기 자기가 허풍쟁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 보니까 그리고 VIP를 뭐 저 김계환 사령관이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 오늘 국민의힘 패널도 웃습니다. 그 대목에서는 같이 웃게 되더라고. 어저께 제가 얘기를 했어요.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이 아니 VIP의 대노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들었다고 그러는 장본인 아니에요. 네. 김계환 사령관이. 네. 그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를 지칭하면서 저 박정훈 대령한테 야 VIP가 대노했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 이상한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지들끼리 뭐 그렇게 통용을 한다는 건데 그 간톡방에는 그 경호처 경호부장 출신 인물도 있고 네. 경찰도 있고 그러면 이런 공직자들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VIP를 쓰거든요. 이게 다 훈련된 사람이고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그런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아 이게 이 별칭에도 다 레벨이 있고 차원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구나.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 보고 VIP라고? 아니 그러면 그 단톡방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진짜 VIP가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요. 작년에 사실은 이 통화가 이루어진 거고 작년에 이 로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인 사람이 이종호라는 사람이잖아요. 2023년 2월 10일 날 판결이 나와요. 2023년 2월에. 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게 다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대통령 부인도 사실 여기서 다 빠져줬잖아요. 그 판결에서 물론 언급은 37번 됐다고 하지만. 그러고 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관계가 밀접해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람이 그 계좌를 관리해줬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그게 원래 핵심이었던 거잖아요. 이종호라고 뭐, 하는 사람이. 그 재판 받고 다 그러니까 그 재판이 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관련된 재판이 2023년 2월 달에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부인은 뭐 기소도 안 됐지만 다 한 발짝 다 물러났고 판결문도 사실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금 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고 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안심을 하고 더 관계가 끈끈해지고 이러면서 3월, 4월, 지금 작년 2024년 3월인가 뭐 4월인가부터 뭐 친해지게 됐다고 이제 주장을 자꾸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그냥 그 이종호 씨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아, 나는 이제 한지 벗었고 나는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래, 내가 정말 다행이었어.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좀 좋게 행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2023년 7월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감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져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냐? 이젠 이 정권에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고 실제 그런 일이 이제 내부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아까 말한 천공 같은 사람은 이제 바깥으로 말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이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생사고락을 사실은 같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훨씬 더 나는 이분하고 이제 앞으로 더 친하게 잘 지내고 내 말은 다 들어줄 수 있어. 나는 정말 이너서클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얘기했지만 어디도 빠지지 않는 우리 김건희 그렇죠. 여사님. 그냥 이거 얘기해도 기승전 끝은 김건희 여사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진중권 씨도 그 진중권 교수도 김건희 여사하고 57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일반 전화로 그야말로 일반인인 교수에게 그렇게 전화를 할 정도면은 그러면 이종호 씨하고는 자기 돈을 그렇게 불려줬는데 그 통화에서 별별 얘기 안 하겠느냐라는 게 그 추정 가능한 아니 물론 추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종호 씨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입장은 냈어요. 이제 본인의 입장인데 그 제보자가 저기 JTBC 뉴스에서 제보자 의견에 의하면은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 밑에 있는 그 행정관 직원들 성명까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정부에 부탁하려면 김건희 여사나 뭐 어디 뭐 권력에 부탁하려면 이 누구누구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거를 소상하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랑 똑같네요. 그 김명수 기자한테 하듯이. 그럼 동훈이한테 얘기해줄게.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이 다른 거는 뭐 일부 허풍이 녹취록에도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이종호 씨 내용은 너무 구체적이고 논리가 일관되고 팩트가 구체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해온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없어요. 사실관계가 한 개도. 그래서 확신을 갖고 제보하게 됐다는 의견입니다. 네, 네.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 통화한 적도 없다 뭐 그러면 아니 뭐 통화 안 해도 돼요. 뭐 제3자 통화하는 의견 교환도 있고 뭐 비서 통해서 하고도 되고 그러지 뭐 구태여 통화 위험하게 통화할 거 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이 사람들이 저기 아마추어들 아니에요. 네, 네.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그건 변호사 아니에요, 변호사. 예. 그 뭐 법을 모르겠습니까? 뭐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해명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우리는 A를 얘기하는데 A를 얘기하는 동안에 A자가 지게작대기가 이등변 삼각형으로 잘해야 되는데 한쪽은 약간 기울어졌어. 그러니까 A는 A인데 약간 기울어진 A라고 자꾸 이런 걸 그냥 끝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건 어쨌든지 간에 이종호 씨가 그 제보자한테 장기간에 걸쳐서 이야기한 거고 또 그 사람 말이 현실로 되는 걸 다 확인하며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말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저 한겨레 단독도 이종호 씨가 대통령을 평상시에 V1이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도 V2였다. 네. 계속해서 그 지금 제보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평상시에 꾸준히 해왔다라는 게 단독 보도예요. 그러니까 VIP는 누구겠느냐고요. 네. 지금 계속 우리는 의문이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아는 VIP를 뭐 이제 와서 해병대 사령관이래요. 이거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이제. 혼자서 이거, 이상한 뭐 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맞다면 김기현 씨가 화를 내야 되는 겁니까? 좋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김기현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자기를 바보로 만든 거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VIP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네끼리는. 아니 그래도 사령관이 아이고. 별이 몇 개예요? 세 개. 세 개인가? 예. 그러면 그 김계현 사령관이 앞으로 그 김종대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별 4개로 올라가는 순서네? 원래 순서로 보면. 원래는 그렇게 됐는데 올해 이 저기 사성 장군을 올해 발표한 이유는 지금 김계환을 사성 장군으로 시키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해 이걸 발표해 놔야 저기 작년 말이나 올해쯤에 원계획으로는 임성근 사단장을 3스타 해병대 사령관으로 진급시키고 만들어놔야 되는데. 2026년경에는 이 3스타 경력을 2년 정도 해서 그래, 만들 거거든. 사성장군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임성근 사단장을 사성장군 만들려고 하면은 올해 이 초에 이걸 발표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 뭐 이 얘기 사성장군 뭐 합참이 뭐 어쩌다고 뭐 어쩌다 하는데 이걸 오랫동안 봐온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핵심을 아는 무언가 알고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성장군은 임성근 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진짜 발표를 하잖아요. 이걸 보니까 이게 왜 저기 허풍이고 소설입니까 이게. 네. 와. 신공호 내 능력으로는 범접이 안 되는데 이렇구나 하고 감탄이 절로 나와. 그러니까. 천공은 그냥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얘기하고 동해에서 석유 나온다고 뭐 그러면은 저건 뭐야 저 제정신이야 뭐 이러다가 설랑설레 하는데 어서 뭐 주워 들어나는데 근데 이종호 씨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정교하게 이걸 표현해내는데 그렇구나.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망상에 말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멀쩡한 사람이래. 멀쩡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멀쩡한 이종호 거를, 씨께 영상 편지를 보낸다면 허풍쟁이다 뭐 이렇게 본인을 오늘 폄하하셨는데 그러게 본인이 그러지 마시고 자존감을 지키셔라.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 당신은 카메라 보고 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똑똑하다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카메라 보시고. 우리 이종호 대표님
자존감을 가지세요.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좀 삽시다. 왜 자기 비하를 합니까? 이때 진짜 배경이 따라줘야 되는데. 아니 저것 좀 가져와요 기타 좀. 그래서 이럴 때 영상평을 쓰실 때 그 기타 해주면 딴따라 좋잖아. 이렇게 기타를 예. 딴 따라 우리가 눈물의 호소를 합시다. 이정우 씨. 천공은 좀 김종대 의원께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왜 자꾸 뜬구름을 잡아? 이러면서. 예. 나만 잡아? 내가 아니, 보기에 근데- 천공 네. 기분 나쁠 것 같아. 요즘 자기 얘기 안 하잖아. 밀리잖아요. 뒤로 지금. 밀렸잖아 벌써. 그 저는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뭐 여기저기 언론에다가 나에 대해서 이제 경북경찰청 발표 나고 나서 언론에다가 허위사실 유포하면은 니네 다 고소할 거야. 그 접어. 그리고 나한테 사과해. 막 이렇게 지금 막 언론에다 모두 띄웠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아직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그런 게 자기한테 험이 되잖아. 아, 뭔가. 지금 언론사마다 내용 증명 다 왔어요. 그걸 그냥 메시지로 발표한 게 아니라 아, 내용 증명으로 지금 뭐 그분이 법 MBC, 공부를 엄청 JTBC 하시는 분이라면서요? 뭐 유튜버 하는 뭐 장윤선 뉴스 뭐 이런데 뭐 저기 시사인 뭐 다 왔어요. 다 보냈구나. 다 왔어요. 이건 정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대량 소송전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더 좋죠 그러면. 그게 출세에 그 걸림돌이 되냐고 군인들은 군대를 아시잖아요. 아니 군인들은 통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본인의 뜻이라고 전 믿기가 어려워요. 경북경찰청이 너한테 이렇게 선물을 줬으니 이제 똑바로 막아봐. 뭔가 다른 어떤 의도의 영향을 안 받았겠냐 과연. 전 그런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현역 군인이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인 싸움을 합니까? 그러려면 군복 벗고 하세요. 그러니까. 민간인으로 하시라고요. 공직자는 다 이런 것도 상부 통제를 받는 건데 저기 본인이 자율적으로 개인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 예, 그래서 언론 접촉도 왜 저기 그래서 뭐냐 허락 심사 받고 하잖아요. 받고 하게 돼 허락 있어요. 받고.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거는 뭔가 상부의 통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개인 의견으로 이렇게 다 합니까? 본인도 죽을 맛일 거야 아마 지금쯤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군인의 어떤 경력에 오점을 갖는 거는 가까스로 막았지. 이건 이제 국가기관이 다 해결을 해줬죠. 네. 그러면 그걸로 대부분 만족할 텐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이거는 되죠. 그렇지가 않은 왜냐하면 거죠. 자기가 마치 가만히 있으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얘기를 자기가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자기도 뭔가 과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압력을 사실은 받는 거죠. 지금 그 외부로부터. 대통령실이든 어디로부터든 간에 너도 제스처를 취해야지. 너가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 너도 네가 화를 먼저 내야 될 당사자니까 네가 언론들에게 압박을 해라. 이제 이런 아마 압력을 좀 받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처음부터 뭔가 이게 스텝이 하나가 꼬이면서 계속 이게 변명이 안 되고 계속 꼬여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네. 몇 개 언론사라도 사과나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저 하면 지금 해명 누구 했어, 누구 안 했어 이렇게 이제 갈라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제가 알기로 지금 이 순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언론사가. 아니 언론이 오히려 더 많이 그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엄청나게 있어 그리고 하나하나 지금 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언론에서 특히 그거 한겨레 더블- MBC는 위험해요.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이 그렇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거를 거기만 왜 위험합니까? 아니 아니, 그걸 가장 보도량이 감수하고 많으니까. 걔네는 그리고 세게 나올 거. 아니, 의혹 근데 제기한.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한겨레랑 MBC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뭐가 내용 증명 같은 게 지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로부터. 근데 그걸 보고 사실 이쪽은 변호사가 없나? 이쪽은 다 법무팀 당연히 있죠. 처음에 그 보도 나갈 때부터 우리는 타겟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 언론사들의 입장인데 임성근 사단장이 한 얘기 뭐 그 정도 가지고 사실 겁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소송하면 다 이긴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들어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공격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걸 반박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정말 풀어 헤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더 잘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이제 고위공직자 수사처 범죄수사처 공수처? 네, 네. 네 거기에서 검사 인력 부족이다. 검사 인원 좀 늘려야 늘려다오.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저기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다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요. 늘어나겠죠. 제가 그 소나무당 그 처음에 총선할 때 나왔을 때 제가 누구를 우리 소나무당에서 고발했냐면은 그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호주 대사를 나갔다가 급하게 귀국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때 약간 좀 알리바이 꾸미려고 무슨 회의한다고 막 그랬었던 거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막 국고손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고발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공수처에. 근데 이번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편지가 저한테 왔어요. 이제 당신 담당 검사가 누구니 앞으로 열심히 잘해서 수사를 잘해보겠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 되게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사나 수사할 사람들이 되게 모자라고 지금 힘이 좀 붙이는 것 같아요, 공수처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이 좀 붙이고 사람이 없을 때 현실적으로 좀 많이 뽑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3개월, 4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조금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하튼 그 공수처에서도 이제 수사를 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그 청문회 어느 날? 탄핵 어느 날인가? 청문회.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다 청문회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법사위에서 다음 주는 한다고. 네, 네. 김건희인가? 다음 김건희, 주가? 최은순 뭐 이런 네, 분들 불러가지고 한다고 그랬고. 네, 그 다음 주는 그 다음 이제 주는 도이치모터스 뭐 이야기. 그 다음 주가 검사들 탄핵 그것도 한다고 그랬고. 지금 그래요? 할 게 되게 많죠. 할 게 되게 네, 많아서. 기다리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수처도 인원이 좀 빨리 늘어서 빨리 수사를 좀 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궁금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국힘 전당대회 또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지금 뭐 댓글팀 운영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막 시끄럽네요. 자기들끼리. 예, 아까 오면서 이제 보수 언론 보니까 진짜 위기의식이 생겼더라고요. 예, 저쪽은 탄핵한다는데 여기는 지금 내부 분탕질이냐. 뭐 해가지고 지금 똘똘 뭉쳐 탄핵에 대응하고 뭐 정권 어떻게 하고 뭐 살피기도 급급한 시기에 지금 당 깨자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지금 논평까지 나오는데 특히 동아 조선 그 내용은 심각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심리적 분당 사태라는 말도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심리적 분당 사태가 물리적 분당 사태로 그러면 간다는 얘기냐 아니냐. 뭐 이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든 파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제하고는 정치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 또는 알레르기 그거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그런데 네.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의 7, 80년 역사에서 보수가 그런 식으로 자멸해서 파국을 맞이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는 몰라도. 아니 근데 서로 살려면은 당선된 이후에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선이 된다고 치면 당선된 뒤에는 서로 힘을 또 합쳐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많잖아요. 글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우리는 뭐 도끼 객긴으로 봤죠. 그러는데 이게 진행되면 될수록 여사가 이 판에 대한 결정 요인인데 저는 원래 최혜병 특검법이 전당대회에서 이제 정치적 급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사 태풍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저는 더 중요한 이게 압도해 버리더라고. 이거 같아요. 지금 장해찬 씨가 자꾸 폭로를 네, 지금 네.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댓글팀 관련해 가지고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뭐 아니다 근거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엔 장해찬 씨가 사실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증거 네.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있고. 뭐 문자도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던데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측하고 지금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게 장해찬인데 장해찬하고 원희룡 후보하고 네. 나경원 후보 이런 분들이 사실 다 같이 합동 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높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나가면 정말 자멸하고 공멸하고 특히 구체적인 근거가 내부에서부터 나와버린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댓글팀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력은 엄청난 거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부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는 게 나와버리면 이게 사실은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탄핵 요인으로 또 들어갈 수 있고 특검법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위를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해찬 씨가 사실은 여기서 또 하나의 키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인다. 제가 이거 참 말씀드리고 표현하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네. 정말 제 눈에 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정부가 이미 망한 정부로 보여요. 가까스로
저기 남아있는 힘을 동원하고 연결하고 수사권 앞세우기 위해서 유지될 뿐인 것이지 네.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미 망한 정부로 보이거든요. 그러게. 이미 망한 정부로. 어떻게 나중에 봉합을 아니,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건지. 그 천추의 한이 될 원한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같은 우리 한 지붕 아래 있을 뿐인 것이지. 지금 저 총선 패배를 둘러싸는 지금 벌어지는 저 여사와 한동훈과 이런 어떤 윤 대통령 관계에서 나오는 거 말이죠. 예, 예. 이건 거의 정변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그러니까요. 아니 비대위원장 되고 일주일 뒤에 그만두라고 했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고 이번에 여사 그 문자를 통해서 뭐 밝혀졌지만은 서울로 오는 KTX 안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대통령이 진 이겨버린 것 같던데.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여사가 무서워서 문자 보낸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다 망해. 그래가지고 제발 좀 마음 가라앉히시라고 문자 보낸 거예요. 내가 사과할게. 내가 사과할게. 뭐 거의 눈물로 호소하는 것 같아. 일주일 난 내내, 그래도- 일주일 내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고도 답장 안 하는 놈은 또 뭐여? 야, 이걸 또 보고도? 그러니까 이 관계는요, 지금 인간적인 어떤 그 오랜 신뢰와 동지 관계가 이 정도 수준으로 깨졌다. 이건 망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그게 또 지금 다 나온다. 문자로 다 까발려진다. 아니, 막장도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만약에 한동훈 대표 돼보십시오, 이제. 하루하루가 위기예요. 하루하루가. 이제는. 예. 캐비넷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예. 예전에는 윤석열 그 검찰총장 시절에는 한동훈이 그 아래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 직을 가지고 있으면은 동급으로 이렇게 좀 취급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비대위원장이 됐는데도 야 뭐 XX야 뭐 그러면서 막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해대면 그 인간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감정 상하죠. 네. 답을 안 아니, 해버리지. 그런데 여태까지 보수가 뭡니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어떤 그 굴곡을 봤을 때 가끔 정변을 보기야 했지만은 이랬을 때 큰 집단의 이익과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다시 줄 세우고 판을 바꾸고 그러면서 그 기존의 전통 가치 규범 관습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게 보수 아닙니까? 아니 그건 정치를 해오신 분들의 이야기고 어. 이분들은 다 처음 해보시는 거잖아. 정치는. 그러니까 아니 뭐 하러 검사들이 떼거지로 정치판에 와가지고 그래 3년을 못 버티고 이런 어떤 그 몰골이 된다는 게 그래 내가 참네. 아 동네 가서 조폭들도 이렇진 않아요. 와. 아이고 변호사님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시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지켜보겠다. 보겠다. 네. 앞으로 재미있게? 보면은 아니 재미가 아니라 너무 안타깝죠. 어떻게 이게 재밌겠습니까? 다만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양쪽 다 지금 사실은 큰 타격을 입는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싸움이 처음에 어떻게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국 끝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한동훈 후보자가 왜 자꾸 이렇게 세게 나오냐면 자기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다음에 이미 대통령이 될 컸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엄청나게 크게 지금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지금 이런 식으로 너무 크게 돼버리게 되면 이제 맞서 싸우는 게 당연한 그 사람의 심리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켜보겠다. 그런데 좀 빨리 끝내라. 그래 이런 빨리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끝내야지. 빨리 끝내야 돼요. 예, 저희도 저기 우리 태발 씨가 저는 뭐 할 얘기 있다며. 김종대 의원님께서 그 아까 조심스럽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저기 많은 다수의 이제 국민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을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근데 속상한 거는 자기들 그 놀이에 국민들만 마음 아파하고 슬프다는 거죠. 그게 속상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미국 주인님이 노변 얼굴살이 빠졌네요. 그러셨는데 오늘 예쁘게 나오시나 보다. 그런가 봐요. 진짜 초록색을 갸름하게 이제 자주. 잘 어울리는데? 맨날 초록만 입으세요. 초록초록하니 이쁘시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저 마지막에 뭐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광고 한번 네, 해드리겠습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립니다. 더 네. 착한 보험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가끔 어떤 보험 들었는지 까먹을 때도 있고 보험 가입 상담 받을 때 혜택이 이렇다 저렇다 말해줬는데 막상 집에 와보니 기억이
기억에 안 남았던 경험이 있으시죠?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줍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해서 현명한 보험 플랜 만들어 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한겨레 신문에 언론인 이희용 씨가 쓴 글을 읽고 맞아. 언론은 이래야 돼. 라고 제가 조금 아까 느낀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어떻게 쓰셨냐면은 윤 대통령이 특별 대담 때 KBS 앵커가 파우치 운운하며 부부싸움 하셨냐라고 물어보는 대신에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언제 알았고 왜 즉각 신고하지 않았느냐를 질문했다면, 예, 그랬다면은 디올백 스캔들은 벌써 종식되었을지 모른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면서 글 써주시면 제가 내일 시작하면서 여러분 좋은 글 읽어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반갑게 뵙겠습니다. 자, 힘차게 역전의 용사들! 김미화의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